플라잉 많이 읽어주세요. 아, 너무 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잉의 저자 임재한입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 생활하다가 드론 회사에서 자율운행을 위한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엔지니어는 혹은 항공우주공학자라고 불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고 우주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을 설계하고 혹은 관련된 지식들을 연구하는 직업이고요. 비슷하게는 이제 운항이라든가 정비와 이제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그런 직군하고는 조금 다른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에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때 저는 학교 이제 다녀와서 집에 와서 컴퓨터 하거나 이제 TV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이제 좀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집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채널을 보니까 항공사고 수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에어 크래시 인베스티게이션이고 캐나다산 다큐멘터리였는데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서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었어요. 사고가 일어난 후에 직접 그 사고 현장에 달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렇게 추리하고 연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나중에 결과를 도출해내서 방지를 하는 그 일련의 한 서사가 하나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비행기가 하나가 사고가 났는데 엄청 거대한 조직이 와서 하나의 연구단이 이제 개입이 돼서 이거 하나를 갖고 2년이고 3년이고 연구를 하는 걸 보면서 비행기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데에서 굉장한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고 이제 밖에서도 이제 스스로 나 비행기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플라잉은 비행기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쉬운 과학적 원리들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편적인 지식만 놓고 본다면 비행기가 왜 뜨나요? 양력 때문에 뜨지요? 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사는데 그렇게 막 연관이 막 생기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만 어떤 식으로 비행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게 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상의 원리와 접목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안다 그러면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고 쓴 책이 바로 플라잉입니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약간 여기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환영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과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풀이 과정에 있으니까 많이 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면 오히려 들어와서 별거 아니네라는 걸 느껴보시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요즘 이제 항공기도 이제 세대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여객기들을 보면 동일한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더 크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무게도 한 1톤까지도 무거워지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요. 그 엔진은 기본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걸 뒤로 강하게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장치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랑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같은 힘을 만들어낸다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은 노를 사용해서 여러 번 막 젓는 거랑 큰 노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밀어내면서 힘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좀 느낌으로 좀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노를 여러 번 젓는 게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노를 가지고 천천히 젓는 게 훨씬 오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비행기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말이 됩니다. 힘을 덜 들이고 똑같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커지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더 큰 노, 그러니까 팬이라고 불리는 그 바람개비가 있는데 그걸 더 키우느라 이제 엔진이 커진 거고요. 근데 비행기가 19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여객 산업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고율이 실제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건 두려운 일이었고요, 실제로.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운송수단보다도 실제로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이 되었고 대표적으로는 한 세 가지를 크게 카테고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계장치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공용 부품이라 그러면 굉장히 고장이 안 나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일을 하는 장치를 여러 개를 장착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항공 쪽에서는 redundancy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것들이 개입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날개 같은 경우도 비행기를 지지하는 그런 뼈대를 필요 이상으로 몇 개를 더 넣어 놓거든요. 혹시 뭐가 고장이 나더라도 부러지더라도 나머지가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로 비행을 관리해주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기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가 붙어 있고 그 3개가 각각 다른 운영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혹시나 컴퓨터 하나가 이제 오류를 일으키더라도 나머지 컴퓨터가 그 원래 의도되었던 연산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마지막으로는 요새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새는 더 발전을 해서 조종사가 할 수도 있는 실수를 직접 비행기가 개입해서 막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썰리로도 이제 유명한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분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큰 거위떼와 충돌을 한 거죠. 근데 새가 너무 크고 새떼의 군집이 크다 보니까 엔진이 2개가 다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고도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공항으로 회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강으로 날아가서 강에 착륙을 했고, 기적적으로 모두가 생존을 한 그런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종사의 판단력, 그리고 조종사의 조종 기량, 이런 것들도 많이 조명을 받으면서 유명해졌었는데, 그 이면에는 조종사의 명령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상태 선에서 유지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계속 꾸준히 작동이 되었다는 것이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었습니다. 뭔가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비행기보다는 난다라고 하는 행위에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행기라고 하는 게 관심이 있어서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비행기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과학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는 과학에 좀 관심이 있고 뭔가 주변에 있는 원리를 좀 이해해보고 싶다, 그 흐름을 이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한번 권장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잘 달리지? 플라잉 많이 읽어주세요.